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있으니 문득 제가 걸어온 10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마치 한편의 짧은 꿈처럼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노래로 100살을 훌쩍 넘긴 늙은이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제게 묻곤 하지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마음 편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까? 또는 늙어서 찾아오는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특히 이제 막 예순의 고개를 넘어선 소위 이순의 문턱에 들어선 분들이 가장 깊은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오십니다. 한국 땅에서 60년 평생을 살아낸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고단하고도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자식들 먹이고 입히느라,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느라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거울 속에는 낯설고 주름진 노인 하나가 서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아주 분명해지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순부터 시작되는 인생 후반전이 비참해지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그윽한 향기가 나는 삶이 되느냐는 무엇을 더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미련 없이 버리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나이 버신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당부는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마음, 그 보상 심리를 지금 당장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우리는 흔히 내가 이만큼 뼈 빠지게 고생했으니,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제는 대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일으켰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세운 꿈을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은 필연적으로 섭섭함을 느끼고 그 섭섭함은 곧 교만과 분노로 변하기 때문이지요. 예순이 넘어서도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며 과거의 낡은 훈장을 들먹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지혜가 아니라 그저 꼰대의 지루한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진짜 어른의 거리는 입에서 나오는 큰 소리가 아니라 내면을 깊이 닦은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내가 한 일을 내 입으로 증명하려 했을수록 당신의 품격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이라는 무대의 중심에서 내려와 기꺼이 조연이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제 주인공 자리를 자식에게 혹은 후배에게 내어주고 무대 아래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조명을 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 큰 자녀의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내 경험만이 정답이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노역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도 자식들이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며 매일같이 화를 내고 서운해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명절조차 그 집 방문하기를 꺼리게 되었고, 그는 그 넓은 집에서 홀로 고독과 원망 속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지인은 자신의 공로를 깨끗이 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부모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제 너희의 삶을 자유롭게 살아라 하며 마음의 끈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식들이 먼저 다가와 그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60 이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가난도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한 만큼 보상받으려는 심리입니다.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당신의 노년은 끊임없는 서운함과 원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을 잊어버려야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제껏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내가 베푼 것들을 마음속 장부에서 깨끗이 지워내십시오. 그래야만 비로소 타인의 진심이 눈에 들어오고 고독이라는 괴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이라야 비로소 평온함이라는 축복에 깃들 수 있는 법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입으로 짓는 업, 즉 과거에 머무른 언어 습관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의 기운은 쇠약해지는데 이상하게도 입은 더 억세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말을 많이 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온 100년의 시간은 저에게 아주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되게 함부로 내뱉은 말에서 시작되고 노년의 품격은 침묵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세대는 유독 남을 가르치려 드는 말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들이 대표적이지요. 하지만 예순을 넘기신 여러분,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이 여전히 쓸모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의 경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이 변했음을 우리보다 더 빨리 본nom으로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60년 전의 정답이 지금은 오답이 될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낡은 과거의 잣대로 자식이나 후배를 재단하려 든다면 그들은 결국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걸고 당신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적 고립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어령 교수와도 참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분 역시 늘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언어의 절제였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원망과 훈계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주변의 기운은 탁하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침묵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줄 때 그 비어있는 공간에 비로소 타인의 진심이 찾아와 편안히 머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말버릇 중 하나는 남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무엇을 해줬다더라. 누구는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다더라. 와 같은 말들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정말로 뼈를 깎고 살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스스로를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비교는 교만함을 낳거나 비굴함을 낳을 뿐 결코 마음의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영성적인 눈으로 보자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는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예순 이후에 뿌리는 말의 씨앗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상 보기 좋다는 긍정의 말은 내 노후를 꽃이 만발한 축복의 정원으로 만들지만 왜 나한테만 이러냐. 내 노후를 축복의 정원으로 만들지만 왜 그랬냐. 내 팔자야. 라는 부정의 말은 내 주변을 불안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로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이 날카로운 말로 되받아치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 가장 좋지 않은 대처입니다. 그저 저 사람도 참 사는 게 힘들어서 저러는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하하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야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 넘은 자의 지혜입니다.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 무례함은 결국 그 말을 뱉은 사람의 몫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고 싶은 입을 꾹 다물고 그저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래, 고생 많았지 라고 말해줄 때 삶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말주변으로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당신이 살아온 고결한 삶의 향기는 가만히 있어도 은은하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인생 선배가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에서 나를 빼고 그 자리에 너를 담아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길이며 다음으로 이야기할 소외감이라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열쇠입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일산에서 놀러나가,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독립하여 품을 떠나갑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마치 세상으로부터 헌신자처럼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뼈 빠지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서운함이 가슴 한구석의 뱀처럼 다리를 틀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늙은 교수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피해의식이야말로 노년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암세포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겪는 외로움과 고통의 원인을 자꾸만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우리는 괴로움의 핑계를 자꾸만 밖에서 찾으려 하지요. 자식이 소홀해서,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혹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참된 진실은 좀 다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가여운 피해자로 몰아세우는 내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힘없는 노인이라 생각하면 남의 따뜻한 배려조차 동정처럼 느껴지고 아주 작은 실수에도 나를 무시한다며 화를 내게 되지요. 제 지인 안노 교수는 은퇴 후에 제자들이 안 온다며 참 괴로워했습니다. 잊혔다는 생각에 화를 내고 가끔 옳은 제자들에게도 모진 말을 쏟아냈지요.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또 다른 친구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과 오붓하게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안 오는 걸 서운해하기보다 젊은이들이 자기 삶을 사느라 바쁜 게 당연하다며 대견해했지요. 누가 더 행복한 노년을 보냈을지는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이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사느라 바쁜 것이라며 대견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삶을 보냈을까요? 예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기꺼이 즐길 줄 아는 용기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얼마나 대접해주는지에 매달리는 마음을 이제는 툭 끊어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저 저 사람이 내 진가를 알아볼 안목이 없구나 하고 웃어넘기면 그만이지요. 내 가치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유독 자식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자식의 성공이 그건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낸데가 나의 실패라고 믿어버리지요. 그래서 자식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수시로 오고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의 끈, 정서적인 탯줄을 과감히 잘라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오롯이 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돌아오는 것은 시린 외로움과 원망뿐입니다. 기대를 비워야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고 그 빈자리에 진정한 사랑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나만 손해보고 살았다는 억울함이 가득 차 있을 때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지나온 삶의 상처와 아픔을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여기며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그땐 그랬지 하고 허럽게 웃으며 옛 슬픔을 이제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응어리진 마음을 안고 살아가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이겨내야 할 적이 아니라 친해져야 할 친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고 더 깊은 내면과 대화하며 삶의 본질에 달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지요. 남이 채워주는 관심은 결코 갈증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내면의 평화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넉넉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나를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피해의식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나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기고 평온함을 유지할 때 사람들은 그 향기에 끌려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달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고귀한 삶의 방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공부는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진짜 소중한 본질에 집중하는 법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이제는 무엇을 더 채우려 하기보다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떼어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더더기는 집안의 물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나쁜 습관과 관계, 그리고 해로운 감정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흔적들입니다. 서랍 속에 쌓인 수십 년 전의 서류들, 읽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옷가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한때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낡은 명함과 훈장들입니다. 집안의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듯 마음속에 과거의 영광과 상처가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새로운 숨구멍을 틔워주는 경건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이어온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회생활을 하며 참으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나를 찐 빠지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중한 기운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만나고 나면 기운이 쏙 빠지는 사람을
남을 험담하는 사람,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는 정중히 거리를 두십시오. 대신 함께 있으면 침묵조차 편안한 사람, 나를 성장하게 하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과 소수의 깊은 인연을 이어가야 합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인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아주 중요한 습관은 걱정과 근심을 사서 하는 태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자식의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다가올 죽음을 미리 두려워하며 오늘이라는 소중한 날을 망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우리가 했던 걱정의 열의 9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설령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영역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인사대천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말이 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했다면 그 다음은 선리에 맡기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비워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저는 그것을 배우는 즐거움이라고 부릅니다. 예술은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시험을 치기 위해서나 생계를 꾸리기 위해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호기심을 채우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즐거운 공부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숲의 나무 이름을 하나씩 익히는 일 말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하고 배움을 이어가는 한 사람은 영원한 청춘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라는 이름의 큰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롭혔던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용서하는 일입니다. 미움은 나를 상대방에게 꽁꽁 묶어두는 쇠사슬과 같습니다.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그 사람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 밧줄을 이제는 툭 끊어내고 자유로워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나의 벗들이야, 삶은 여행과 같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그저 발걸음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짐을 가볍게 비우고 헐가분한 마음으로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비 오는 자리에는 반드시 평온함과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순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품격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의 황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이 예순을 넘기며 인생의 막이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열매가 알차게 맺히는 시기는 바로 60부터 75살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인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는 눈부신 황금기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고독과 원망으로 허비하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노을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보물은 감사하는 마음과 부드러운 미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가 됩니다. 억지로 권위를 세우려 애쓰지 않아도 내 눈이 평온한 사람의 얼굴에는 자유롭고 환한 빛이 감도는 법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 애썼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노년의 마음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잘 익은 과일이 나무를 떠나 대지로 돌아가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고 잠들기 전 오늘도 참 좋은 하루였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마치기 전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된 고요한 축복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욕심을 피우고 오직 사랑과 지혜만 남기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평안함과 깊은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이 늙은 교수가 진심을 담아 기원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